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제가 지난 편 마지막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반도체 좋으니까 그 3배짜리 좀 투자하면 어때? 라고 하거나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한번 반대로 3배짜리 쳐볼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 거 좀 제발 하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멘탈이 망가지고요. 뭐 한 5% 10% 빠질 수 있는데 그럼 갑자기 30%가 날아가 버려요. 두 번째로는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데이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ETF일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가 아주 핫하고 미국 ETF에 상장된 반도체 중에서 SOXX라는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 다 담겨 있고요. 그런데 얘로 만족을 못해서 3배로 레버리지를 칩니다. 레버리지. 소크릴이라고 부르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반대로 3배를 칩니다. 1% 빠지면 3%를 먹을 수 있는 반대로 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몇 년간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에 반도체 ETF 수익률을 그려봤어요. 요 파란색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로 친 놈이 박살난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얘가 걔입니다. SOXX. 얘 손실률은 현재 마이너스 99.8% 가로됐어요. 뭐 남은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른 거에 3배를 쳐서 이빠이 먹었다고 생각할 텐데 얘가 SOXL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근에 오히려 올라갔는데 그냥 1배짜리보다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에는 너무 공격적으로나 너무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걸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모범 교과서, 뭐 정답?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런 말처럼 전설적인 투자자,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프로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계절, 겨울에도 여름에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견뎌야 된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제가 실제로 듣진 못했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투자에 실패하고 시장을 떠나냐면 남들이 10% 먹을 때 5% 먹어서 떠나진 않습니다. 그냥 아쉽긴 하죠. 근데 반대로 시장이 10% 20% 빠질 때 60% 70% 큰 손실을 보고 다신 주식을 안 해, 이건 사기야라고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건 이런 혹독한 겨울도 견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구성해서.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포트폴리오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장기채의 한 40% 정도, 그리고 단기채의 15%, 채권이 한 55%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30%, 원자재 7.5%, 골드 7.5%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시장이 좋건 나쁘건 여기선 경기가 좋건 나쁘건 버티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가 지난 한 17년, 18년 동안 어떤 결과를 냈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수익률도 뭐 나쁘진 않아요. 6.13%. 우리 고객님들이 지난 수년 동안 평균 6.1%, 2%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도 이런 수익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변동성도 엄청 작아요. 7.76%. 그리고 최고로 망가졌던 해도 1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투자해서 한 달 만에 반토막 나기도 하는 게 이 투자 시장인데 이 오랜 기간 동안 1년 동안 17% 이하로 깨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죠.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인덱스인 S&P 500과 비교해 봤어요. 빨간색이 S&P 500인데 물론 S&P 500보다 절대 수익이 높진 않습니다만 위험 대비 수익은 오히려 더 좋고요. 심지어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잘 견딜 수 있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S&P 500도 심지어 그 시기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0% 빠지다가 회복을 했고요. S&P 500이 10% 20% 빠지는 게 비일비재한데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정말로 좋은 해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투자자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는 정말 거인 어깨에 올라타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들의 위험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위험 1등급부터 아주 낮은 위험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몇인지 기억나세요? 대략 한 7% 정도 될 거고요. S&P 500의 변동성은 대략 15%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위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만약에 4등급의 위험 성향의 사람이라면 나는 10% 안쪽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잘 맞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S&P 500의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포함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 위험 수용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위험 성향을 잘 알아야 되고, 많은 금융기관들은 고객님들의 위험 성향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안드립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공격 투자형, 안정 투자형, 위험 중립형, 그거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위험 중립형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주식 38, 채권 38 쭉쭉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매칭되는 ETF로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한국 ETF 9%, 그리고 미국의 19%, 쭉쭉쭉 채권 30%, 그리고 금도 4%. 약간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걸 근거로 포트폴리오 계산해서 백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우선 쭉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고 변동성도 8%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5.17%. 뭐 약간 서운할 수는 있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한 해도 14%로 막았었고요. 방금은 저희가 위험 중립형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는데 아까 표에서 보듯이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안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위험 중립형 리스크 뉴트럴, 그 다음에 위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위험을 꺼리는 사람들. 이게 요런 계단식으로 수익과 리워드가 나옵니다. 먼저 위험을 꺼리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 4%대 수익밖에 나지 않아요. 되게 낮죠. 왜냐면 2010년대가 금리가 되게 낮았던 시기였어요. 대신 표준 편차, 변동성도 7% 안쪽으로 아주 안전하게 커버가 됩니다. 그게 여기고, 조금 더 공격적인 걸 원하면 이제 5.1%의 수익과 8%대 변동성을 가져가는 거고요. 난 그것보다 더 공격적이야 라고 하면 7%의 수익을 보는 대신에 11%의 변동성을 테이킹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금융기관,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는 고객님들 성향을 딱 분석해 놓고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뭐가 좋은 것 같아? 얘가 좋아. 여기선 얘가 좋아. 여기선 얘가 좋아. 여기선 얘가 좋아. 이렇게 4개를 모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면 그거를 모델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내가 산 걸 보니까 나는 대부분 주식만 샀네? 난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은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혹은 원자재나 이런 거에 비중을 늘림으로써 점점 예쁜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아마도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걸 도와드리는 툴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명동 푸테크와